안녕하세요. 약수령 논술 전문인 로고스 멘토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5학년도 올해 약수령 논술을 실시하는 전체 12개 대학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왼쪽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약논술 포함해서 전체 논술을 실시하는 45개 대학을 전부 다 망라해 놓은 겁니다.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지금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홍익대 세종 캠퍼스까지 45개 대학이죠.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될 텐데, 서울에 있는 캠퍼스하고 지방 캠퍼스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45개 대학이나 된 겁니다. 이 표 중에 노란색으로 바탕이 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약수용술 실시대학인데, 이 대학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뒤에 있는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모집 인원수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집 인원수로 따진다 한다면 가천대가 930명으로 제일 많죠. 근데 이 인원도 사실은 2년 전 전형 계획 발표 때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작년도 신설학과인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클라우드 공학과 등 한 3개 정도 학과를 합친다면 960명이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수원대가 450명, 한국공학대 290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신한대가 100명, 상명대 서울캠퍼스 85명, 외대 글로벌 자연계가 가장 적은 62명인데요. 특히 이제 요중에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한 대학인데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관심이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0개 대학이었는데 올해 이제 3개 대학, 을지대, 신한대, 상명대학교 이 3개 대학이 신설되어서 13개 대학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12개 대학이 되어 있는 이유는 작년까지 이 약논술을 하던 서경대가 올해부터 이제 약논술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13개가 아닌 12개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보통 보면은 인문논술이다, 자연논술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국어하고 수학을 모두 다 시험 봅니다. 인문 논술은 국문 논술 해가지고 되게 이제 국어, 사회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논술도 있고 수리 논술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수리 논술을 많이 보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국어, 국문 논술, 수리 논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편인데, 이 약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국어, 수학을 함께 보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공학대, 한국기술교육대, 홍대 세종, 그다음에 외대 자연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연계가 중심이 되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수학을 중심으로 시험 본다는 점. 마지막으로 고려대 세종캠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어만, 자연계열은 수학만 시험 보는데, 다른 모든 대학들의 수학이 수학원 수학2까지만 출제해서 시험 보는 데 반해서 고대 세종은 미적분까지 출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출제 비중이 미적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대 세종 자연계를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기 국어하고 수학 모두 시험 보지만 전체적으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직접 연계 출제하기 때문에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필수 교재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신 반영을 하지 않는 대학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가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글로벌 자연계, 고대세종 요 4개 대학이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데, 특히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40%, 작년에 20%, 올해는 이제 내신 반영을 아예 없애버렸죠. 학생들이 굉장히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절반이 수능 최저가 있고 사이좋게 나머지 절반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여기 신한대학교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있는 것은 하나 5등급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하나 3등급이긴 한데 바이오로직스하고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에 높은 장학 혜택을 바탕으로 수능 최저가 조금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도 그랬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약논술 도입 시기는요 2022학년도부터 적성호사가 폐지되면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예전 적성호사 보던 대학들이 쭉 이제 약논술로 이렇게 바꿔오면서 지금까지 약논술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여기 약수령 논술을 도전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수능이나 내신으로 3등급 이내에 안정적으로 들지 못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3등급 때 그 이하의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인데, 만약에 본인의 성적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여기 있는 서울, 경기, 충청권에 있는 이 약논술 대학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시까지 하지 않고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설명 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약논술 설명이라든지 수업시간표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하시고요.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